60세 이후 우리 몸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를 겪다가 결국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밤에 발이 차가워지거나 짧은 산책 후 종아리가 무겁거나 발가락에 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다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이미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는 여러분의 발목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펌핑하는 종아리 근육의 근력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근력 차이가 발의 온도를 결정하고 자신감 있는 보행과 불안한 걸음걸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의 혈액순환은 혈관 전문의들이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종아리 근육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은 정체되고 정맥은 늘어나며 미세 순환이 느려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제2의 심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특별한 장비도 고통도 없이 단 몇 분 만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동작은 매우 작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발목 펌프라 불리는 이 운동은 다리가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기전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길 때마다 종아리 깊숙한 곳의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정맥을 쥐어짜는 자연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이동시킵니다. 반대로 발가락을 멀리 뻗으면 정맥이 다시 채워지며 다음 펌핑을 준비합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엔진을 부드럽게 재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 동작은 노화로 인해 가장 느려진 부위의 순환을 깨우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 분 만에 온기가 돌아오거나 부기가 가라앉고 저린 느낌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노년층의 하체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이 운동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TV 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구조를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위험이 적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목 펌프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진 순환 시스템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행위입니다. 거실을 떠나지 않고도 긴 산책을 한 것과 같은 활력을 다리에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낙상 위험을 줄이고 야간 경련을 완화하며 다리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작고 조용한 운동이 약속하는 변화입니다. 2.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걷기. 다리의 신경망을 깨우는 걸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걷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폭이 조금 짧아지거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정도여서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 이면에는 하체의 근육, 신경, 혈관의 협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지면에 확실히 닿지 않고 발가락이 힘차게 밀어주지 못하는 현상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이 하체 전체의 혈액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발 뒤꿈치 발가락, 힐투토, 보행을 할 때마다 혈액을 위로 경직된 혈관을 스트레칭하며 잠든 신경을 깨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수술이나 낙상 후 회복 중인 노년층에게 이 걷기 방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걷기 패턴이 아니라 숨겨진 순환 운동입니다.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으면 정강이 앞쪽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은 균형을 잡고 발끌림을 방지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발 앞쪽으로 이동시키면 발바닥 아치와 발목 근육이 개입하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낼 때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며 정맥의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립니다. 즉, 걸음마다 작동하는 내장형 펌프인 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발과 발가락의 미세순환 통로가 좁아지고 유연성을 잃어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발이 차가워지거나 변색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으로 걷는 방식은 노년층이 흔히 겪는 짧고 평평한 걸음 대신 길고 완전한 보폭을 유도하여 이러한 미세혈관 통로를 부드럽게 다시 열어줍니다. 이 운동의 정서적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보행법을 꾸준히 연습한 분들은 예전의 움직임을 되찾은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단단히 연결되는 감각에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걸음마다 혈액순환을 돕고 있다는 안도감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잃어버린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과정에는 조용한 존엄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지침 없이 부엌 조리대나 복도벽, 튼튼한 의자 등 안정된 곳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뒤꿈치부터 닿게 한 뒤 발 전체를 굴려 다음 발을 일직선으로 놓으십시오. 천천히 신중하게 10걸음만 걸어도 하체 전체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음이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체감하면 전문가들이 이 운동을 노년층을 위한 가장 저평가된 운동 중 하나로 꼽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깊은 곳에 순환 깨우기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시원찮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성인에게 장시간 좌식 생활은 다리 혈류를 약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혈관 활동은 느려지고 근육은 멈추며 혈액은 순환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앉아있는 바로 그 자세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다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위로 올리는 심부 근육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동작, 바로 앉아서 하는 행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릎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체 순환의 핵심 지지대인 고관절 굴곡근, 대퇴사두근, 그리고 둔근 안정화 근육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앉아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고관절이 오래 접혀 있으면 골반과 허벅지 상단을 지나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저녁 무렵발이 붓거나 다리가 저린 원인이 됩니다. 동시에 허벅지 앞쪽 근육은 60세 이후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며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단순한 보행용이 아니라 순환과 균형, 안전한 기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앉아서 하는 행진은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역전시킵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체에 갇힌 혈액은 위로 이동하고 굳어있던 고관절은 유연해집니다. 대퇴사두근의 수축은 정맥을 자극하고 골반의 미세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심부 근육을 깨웁니다. 이 운동은 생물학적 효과를 넘어 정서적 자신감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동 능력은 곧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걷거나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앉아서 하는 행진은 낙상 위험 없이 근육이 반응하고 순환이 따뜻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내 안에 여전히 힘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아침 뉴스를 보거나 식탁에 앉아있을 때 혹은 통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부상 위험도 없이 리드미컬하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신체는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관절염, 만성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 운동은 노화로 감소한 근육 활동을 복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제2의 심장 강화 많은 분들이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다고 느꼈던 첫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주차장을 걸을 때 예전처럼 거침없이 움직이던 다리가 느리고 둔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 느낌 뒤에는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신체 내부의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종아리 근육은 다른 어떤 근육보다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엔진,
즉 제2의 심장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의 전체적인 순환 시스템도 함께 무너집니다. 혈액은 정체되고 발목은 붓고 발은 차가워지며 피로감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몇 주 만에 근력을 회복하고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프레이즈, 이 작은 움직임이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종아리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며 하체 깊은 곳의 정맥을 압박합니다. 이 압박은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면 펌프의 힘도 약해져 순환이 느려집니다. 카프레이즈는 이 시스템을 재점화합니다. 단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하체의 수백 개의 미세혈관을 활성화하여 산소 공급을 늘리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재활센터에서 순환, 균형, 보행 능력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기초운동으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이점 외에도 중력에 대항해 몸을 일으키는 이 행위는 회복 탄력성의 상징이 됩니다. 다리 힘을 잃는 것이 독립성의 상실처럼 느껴지는 노년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감각은 큰 위로와 자신감을 줍니다. 꾸준히 이 운동을 한 분들은 발이 따뜻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엌 조리대나 의자 등을 잡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서두르거나 무리할 필요 없이 그저 겸손한 이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몸에 계속 움직이고 계속 순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병증,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이 운동은 체액 정체를 줄이고 정맥을 지지하며 안전한 보행의 기초를 다져주는 필수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 걷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걷기는 다리에 쌓인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폭은 짧아지고 발은 무거워지며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조차 도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긴 시간이나 빠른 속도,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리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노화로 느려진 혈관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짧지만 꾸준한 움직임, 이것이 바로 5분 순환 걷기의 핵심입니다. 왜 5분일까요? 60 이후에는 다리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신경은 산소 부족에 민감해집니다. 1시간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 혈류량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뻣뻣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5분의 의도적인 걷기는 이 정체된 상태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올바른 걸음은 발, 발목, 종아리, 허벅지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뒤꿈치가 닿으며 신경을 자극하고 발을 구르며 동맥을 스트레칭하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골반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액이 다리로 자유롭게 오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가슴을 펴고 보폭을 약간 넓히며 팔을 부드럽게 흔드는 것이 5분 순환 걷기의 요령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확장하고 체온을 높이며 굳은 관절을 풀어줍니다. 처음 1분은 뻣뻣할 수 있지만 2분이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발이 따뜻해지며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걷기는 독립성을 재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내 다리가 여전히 나를 지탱하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동 능력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실내 복도든 거실이든 날씨가 좋다면 야외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의 끝에 한 번 길게 걷는 것보다 몇 시간마다 5분씩 걷는 것이 순환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가 더 따뜻하고 강해지는 반응을 느끼신다면 이 간단한 루틴이 전국의 재활 프로그램에서 쓰이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5가지 운동의 통합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운동은 각각 발목, 보폭,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전신 움직임이라는 서로 다른 부위의 순환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간단한 일일 루틴으로 결합했을 때 그 효과는 개별 운동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단계별로 층층이 쌓여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신체는 작고 꾸준한 노력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아침에 관절을 데우는 발목 펌프, 보폭을 안정시키는 발 뒤꿈치 걷기, 고관절을 풀어주는 앉아서 행진하기, 제2의 심장을 강화하는 카프레이즈, 그리고 이 모든 이점을 유지하는 의도적인 5분 걷기까지. 이 조합은 혈관을 지지하고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성을 보호합니다. 이 루틴의 진정한 가치는 접근성에 있습니다. 헬스장도, 운동기구도, 압박감도 필요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집 안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다리에 필요한 것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루틴이 매일의 습관이 되었을 때 일어날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주체적이고 활기찬 삶을 사는데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여정을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